안녕하세요. 선예의 건축 이야기 선예. 이모입니다. 이거 제가 슬픈 말을 하나 해드릴 건데요. 저는 제가 건축을 할 수 있을지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아니, 제가 그래도 나름 건축 공부를 했고 이모한테 배워서 그리고 건축사님도 만나고 건축주님도 만나고 또 현장도 나가고 하면서 계속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인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래서 건축하면 10년 늙는다고 하는구나. 저 건축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우선 너는 지금까지 초급자였거든? 내가 너한테 건축의 초급자 코스를 알려준 거고 건축 순서 알려줬지, 그치? 네네. 그리고 건축주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알려줬는데 그쵸. 실제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급자 코스로 가야 돼. 오, 한 스텝 올라가야 이제 되는군요. 한 스텝 올라가야 되는 거야. 중급자에서는 이제 세부 순서를 알아야 돼. 초급자는 건축 순서를 1차원적으로 알았다면 중급자부터는 2차원적으로 알아야 되고 관계를 알아야 돼. 관계까지. 네. 그리고 이제 관리의 영역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건축주가 반드시 해야 될 필요는 없으나 누군가는 해야 될 일. 그 누군가가 건축주 본인이기도 하고 혹은 타인이기도 하는 거죠? 그치, 타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중급자 다음에는 고급 가야죠. 그치, 고급자는 이제 실제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럼 제가 뭐 건물 100채씩 짓고 하면 아이,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한 10채? 10채나. 왜냐하면은 중급자까지 배웠다고 하더라도 이론적인 걸 배운 거잖아. 네네. 근데 사실 현장마다 컨디션이 다 달라. 하나하나 커스터마이징 된 그 건물이니까. 커스터마이징 되고 그때 같이 일하는 건축사도 다른 사람이고 시공사도 다른 사람이고 지역도 다른 사람이고. 땅 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다 그리고 다른데. 건축은 공식처럼 되는 게 아니거든. 인간관계랑 비슷해서. 그래서 관계를 알아야 그치. 되고. 그래서 현장에 따라서 적용해야 될 순서와 관리 방법이 다 달라. 그래서 이제 오늘 중급자 코스를 들어가기 전에 초급자 코스에 뭐 했지 우리가? 순서를 알려줬지. 네네. 토지를 사고 건축 계획을 계획을 세우고. 세워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이제 건물이 완성되는 과정인데 네. 토지일 때는 토지주, 그치. 그다음에 건축할 때는 건축주, 그치. 그리고 건물이 다 지어지면 건물주. 그렇지. 이 과정에서 토지를 가지려면 토지를 찾아야 되겠지. 네, 찾고 사야죠. 사야지. 내 토지 찾을 때 누구하고 해? 보통 부동산. 그치. 부동산 중개사무소랑 하지. 그럼 건축이 다 끝나고 나서 세입자들이 있어야 된다. 임대자. 그것도 당연히 부동산 그치. 업자. 이때도 부동산 중개사무소 또는 분양 건물이면 분양대. 분양 대행사를 해야 돼. 그럼 건축할 때는 누굴 찾아야 돼? 설계를 할 때는 건축사. 그치. 그리고 시공을 할 때는 건축사 하고 찾아야죠. 감리자를 찾아야 돼. 감리까지. 그치. 맞아요. 자, 요거는 건축주가 해야 되는 거야. 땅을 찾을 때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임대자를 찾을 때는 또 그때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을 수 있지만 건축사 찾기나 건설사 감리 찾기는 건축주가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가 초급자 코스의 건축의 순서였고 네. 이제 중급자 코스의 건축의 순서는 이거야.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치? 뭐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2차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관계가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고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도 이제 여기서 설명이 이제 좀 필요해. 이걸 배워야 그래도 한 단계 그치? 성장하는 거죠? 한 단계 성장을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한번 중급자 코스를 보자. 네. 중급자 코스는 패스트 트랙이야. 시간을 줄여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할 건데 토지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지? 찾아야죠, 토지를. 토지를 찾고 나면 토지 매매 계약을 하고 네. 그리고 중도금하고 잔금을 주고 나면 토지가 제게 된 거죠. 그렇지 그거를 이제 소유권 이전하고 네, 소유권 이전하고. 자 그러면은 만약에 땅을 살 때 돈이 없으면 돈이 부족하면 대출 그 받아야죠. 대출을 받아야 돼. 그래서 금융권을. 네, 그래서 매입을 예상하는 토지가 결정이 됐어. 후보군들 중에서. 그렇지 여러 막 찾아볼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이제 요거 정도가 매입 예정 토지다라고 하면 그때 작은 계획을 세워야 돼. 예정 토지가 없는 경우는 토지 가격이 얼마 정도일지 자체도 아예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작은 계획을 세울 때 건축까지 같이 고민을 하면서 땅을 사는 경우와 땅만 사는 경우 조금 달라. 그쵸.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금융권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면 잔금 줄 때부터 대출이 이제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제 토지담보부 잔금 대출을 해. 그리고 나면 이제 이자 내야죠. 이자 계속 내. 대출을 일으켰으니까. 토지로 인해서 뭔가의 수익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내가 생돈으로 이자를 내야 나가는 되는 거야. 거죠. 자, 그럼 건축을 해보자. 건축주는 먼저 시장 조사를.
여기 그치? 어떤 건물이 괜찮은지 아니면 분위기는 어떤지 인테리어가 주변에 얼마인지, 오고 유동인구가 가는지. 얼마가 되는지 이런 시장 조사를 하고 어떤 건물이 임대가 잘 되는지도 조사를 해야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건축 계획을 세우고 그쪽 계획 세워. 세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획은 항상 바뀌어. 아, 그래서 건축 계획의 수정하고 보완들이 공사 끝까지 이어지고 나면 이제 건축 계획이 끝난 거야. 아, 그래서 계획은 처음에 시작할 때 딱 해놓고 네. 이게 그냥 고정된 게 아니고 바뀌는 컨디션에 따라서 계속 보완도 되고 수정도 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사비가 확정이 안 되겠지. 네네. 하지만 설계 다 끝나고 건설사를 찾을 때는 어느 정도 공사비가 나오죠. 확정이 되지. 네네. 그래서 확정됐다는데 내가 처음 예상했던 거하고 금액이 달라. 너무 높아. 안 그럼 돼. 계획을 수정을 해봐야 되고 그래도 내가 수익이 났는지도 확인을 확인을 해봐야 해야지. 되고 자 그러면 설계는 계획 단계에서 규모 검토를 해야 되는 거야. 규모 검토라 하면 뭐 제가 4층을 지을지 5층을 지을지 이런. 이 땅에 건물을 몇 층까지 지을 수 있고 면적을 어떻게까지 할 수 있고 용도는 어떤 것들이 가능한 용도까지. 거지. 네네. 그런 것들을 아까 매입 예정 토지가 결정이 되면 그 토지에 대해서 이 땅은 어떤 용도로 얼마의 규모로 지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 네. 그게 이제 규모 검토가 되는 거야. 건축 계획 단계에서. 자, 그리고 나면 설계를 할 건축사. 를 찾고 이제 설계 용역 계약을 하고 아, 네. 그리고 설계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같이 거군요. 가는 거야. 아. 그래서 아까는 초급자는 1차원적이라고 네, 얘기했던 네, 네. 요게 끝나고 여기 끝나고 여기 끝 이런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가는 거야. 자, 설계가 끝나고 나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허가를 받아야 돼. 그쵸. 허가 설계 어. 도면 되니까. 근데 여기 보면 잔금 지급 시하고 허가 시가 맞붙어 있지. 네. 왜 이럴까? 글쎄요.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데 네. 땅이 건축 허가를 신청한 사람 땅이 아니야. 그러면 안 내주죠. 그렇지. 아. 그래서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이 돼야만 건축 허가가 들어갈 수가 있어. 설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착공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공사 기간에는 설계가 변경이 될 수도 있어. 그쵸. 계획도 바뀔 수도 있는데. 계획도 바뀔 수 있고 건축 조망이 바뀔 수도 있고 변경 사항들이 생기게 돼. 자 그리고 나면 사용 승인. 자 그러면은 시공 쪽에서는 시공 쪽에서는 앞에 할 게 있나요? 있지. 계략 공사비를 세워야지. 계략 공사비라 하면 아까 규모 검토를 했잖아. 그럼 여기가 몇 층에 어떤 정도로 질 수 있겠다. 그러면 요 정도 지면 공사비가 얼마 정도 되겠다라고 하는 계략 공사비를 알아야지 건축 계획을 세우지. 네네. 그래서 계략 공사비 계획을 세우고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목표 공사비를 세워야 돼. 계략 공사비랑 목표 공사비랑 어떻게 계략 다르죠? 공사비는 건축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요즘 시세가 요즘 공사비가 얼마 정도 하더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사업 계획이 딱 세워지고 나면 내가 수익을 얼마를 얻으려면 투입되는 공사비가 얼마여야만 수익이 얼마가 나오겠다라고 알 수 있겠지. 그게 이제 목표 공사비야. 이게 설계 끝날 때까지 목표 공사비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야. 네. 그러지 않으면 설계를 할 때 건축주의 모든 욕망이 설계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처음에 난 공사비- 20억에 할래 했는데 설계 끝나면 30억이 되는. 그렇지. 그래서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게 목표 공사비를 세워야만 이게 가능해. 그리고 나면 공사를 할 건설사하고 찾아야죠. 관리를 감리까지. 찾고 그리고 건축 토목 계약, 당연히 해야죠. 네. 감리 용역 계약을 하고 이 계약이 안 돼 있으면 착공 신고가 안 돼. 그건 몰랐어요. 그래서 아까 허가 들어가기 전에 설계 용역 계약이 먼저 돼야 되는 이유도 네. 허가 들어갈 때는 건축사의 계약이 들어가야지 허가가 가능해. 그리고 착공 신고할 때는 건설사와 관리자의 계약이 들어가야만 착공 신고가 가능해. 누구랑 공사를 할지 이런 게 다 보여야 되는 거군요. 그렇지. 그리고 나면 이제 시공을 하고 네. 사용성이 끝나고 나면 이제 건물 다 지어진 거죠. 아니지 하자 보수야지.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네요. 자, 땅을 샀을 때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공사를 할 때도 공사비가 부족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지. 그쵸. 자, 그러면 이때 건축비 조달 계획을 공사 들어가기 전에 세워놔야 돼. 네. 그래서 검증권도 확인을 해보고. 근데 여기에서 건축비 조달 계획이 건축 허가 후에 있지. 네. 왜 그럴까? 뭔가 어떤 건물을 세울 거라는 그 정확한 플랜이 있어야 돼서 그런 건가요? 건축권에 상담할 때 네. 도면도 없이는 상담이 안 돼. 하긴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허가를 하는 도면 정도는 있어야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금융기관가 나고 이제 조금 깊게 상담을 해볼 수 있고 이런 것들 협의를 할 수 있어. 그러면 대출은 이제 공사 시작할 때 건축자금 대출을 시작을 해서 공사 과정 동안은 이자를 내고 그쵸, 했으니까. 그러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끝났으니까 건물이 생겼으니까 음. 대출 바꿔야죠. 그지? 그래서 건물 담보부 대출을 바꿔야 돼. 음. 그리고 나면 이제 이자가 계속 나가는 거고. 근데 이제 건축비 대출 같은 경우는 토지 담보부 대출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면 건축비 대출은 금리가 조금 더 높아. 실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하는 과정에서는 그 기성고 대출이라고도 하고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실제 건물이 세워지면 이거를 전환 대출, 그래서 담보부 대출로 바꿔야지 이자 부담을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빨리 바꿔야 되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사용성이 늦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대출 전환 안 되고 음. 이자 부담금이 엄청 낮아지고 어, 피해가 어마무시하죠. 그렇지. 그래서 공사 들어가기 전에는 토지담보부 대출 이자만 하는 거니까 네. 이자 부담이 안 될 수 있는데 네. 공사가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건축자금 대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자가 커져. 그럼 대출을 2개 다 받는 사람은 음. 2개를 다 감당해야 되는 그걸 다 거예요? 감당을 해야 되는데 건축비 대출의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야? 건물이 사용승인이 나고 내가 임대료를 받아야만이 그 이자를 낼 수 있잖아. 네. 근데 준공이 안 되면 사용승인이 안 되면 못 받는 거죠. 그지 이자만 계속 내야 네, 되는 네.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음. 그래서 공사를 하는 단계에서는 건축주가 가장 우선순위를 세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용승인이야. 아, 그 날짜를 잘 정해야 되겠군요. 사용 승인을 건설사고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 승인을 빨리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좋아. 그래야지 피해가 줄어들어. 돈이 무섭군요. 돈이 무서운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대출을 안 받았어. 그럼 여유가 있지. 네, 그래서 있죠. 사실 공사를 할 때 건축주 대출을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공사가 또 달라져. 아, 자, 그러면 건물 다 짓고 나면 건물주가 되는데 네. 사실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유지관리업체를 또 찾아야 돼. 근데 보통 자기가 하는 규모가 작은 곳은 유지관리업체가 필요가 없고 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지관리업체에게 외주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 이제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임대계획은 언제부터 세워야 될까? 임대 계획은 처음부터. 아, 수익률 계산하기로 했었죠, 우리. 그렇지. 건축계획에서는 규모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도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얼마를 투입할지를 알고 임대가 어떻게 될지를 알아야지 얼마의 수익이 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건축계획 세울 때 규모 검토, 계략 공사비, 그 다음에 계략 임대계획까지 세워야지 계획이 끝나는 계획서가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야. 네. 여기 하나 빠진 건 일정. 아. 왜냐하면은 시공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오, 이자 부담이 네, 더 많이 커지죠.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본임대 계획은 건축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부터 설계하는 계속 과정 동안에 본임대 계획을 세워. 왜냐하면 설계가 바뀔 수 수도 있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임대는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골조가 끝나야 돼. 근데 막 그럴 것 같아요. 음. 그래야지 뭔가 공간감도 보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막 탑하게 하고 있는데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여기다 이런 건물 짓겠습니다. 임대자 찾아주세요 하면 안 움직여. 이게 다 지을까? 아, 확신이 없는 거군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임대에 대한 찾기를 하는 시기가 골조가 끝났을 때부터 부동산 중개 사무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부동산 임대 계약은 사용 승인이 나기 전에도 가능해. 아직 건물 사용성이 사용 승인이 없는데. 다 안 됐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가능해. 근데 실제 입주는 네. 사용 승인이 나고 나서 입주가 가능한 거고. 그래서 그래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늦어지면 늦을수록 나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 이자도 내야 되고. 그렇지. 그래서 임대 계획을 세울 때 내가 빨리 그 임대를 좀 낮게 해가지고 빨리 임대를 채울 거냐. 여기 들어온 이 임대 업종까지 다 내가 원하는 걸 다 채워서 늦게라도 그렇게 채워서 내가 갈 거냐에 대한 계획이 또 필요한 거야. 이게 언제 하느냐 하면 처음에 계획 세울 때. 그래서 이때가 건축 계획인 거야. 그리고 이게 설계. 네. 그리고 이게 시공, 이게 유지관리. 이게 초급자 과정에서 배웠던 1차원적인 건축의 순서인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들이 같이 섞이면서 2차원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고 건축 계획이 끝나면 네 손에 쥐는 건 뭐가 있지? 계획
건축한 게 남겠죠? 그치. 아, 사업계획서 끝나. 설계가 끝나고 나면 도면이 남겠죠? 도면은 잘못된 설계도서. 그렇지. 설계 도서가 손에 남게 되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건물. 그렇지. 건물을 짓는 거야. 네.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요 내용도 건축의 전체 순서들 중에서 요약해서 보여준 거야. 실제로는 더 많아. 더 더 디테일한가요? 디테일하고 왜냐면 여기 관계도까지 보여주지 아. 않고 시간적으로만 쭉 풀어놨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내가 하나씩 설명을 해줄 거고 자 초급자 코스에서 건축주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첫 번째 땅 네, 땅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건축할 건축비가 돈, 있어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건축주가 준비를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로 계획을 세우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게 건축주가 해야 될 일인 거야. 근데 이거는 건축주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아, 만약에 계획, 선택, 결정을 누군가한테 맡겼다. 그럼 건축주가 아닌. 그러니까 바지 사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건축주가 해야 될 일인 거야. 이건 누구한테 줘서도 안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계획, 선택, 결정이 어떻게 가는지 보자. 자, 이게 계획이었지. 네. 그럼 설계자를 살 때는 설계자를 찾고 계약을 하는 게 이제 선택인 거고 설계하는 과정에 많은 결정들이 있어. 어떻게 공간을 구성할지 그런 거 다 결정을 해야 되니까. 전등은 어떤 걸로 할지. 그치. 뭐. 그런 결정들을 설계할 때 하게 되고 그러면 공사는 그것도 선택. 그치. 건설사 찾고 감리자 찾고 계약하고가 선택이고 그다음에 시공하는 경우에도 이제 계속 수많은 결정들이 일어날 수 있고 뭐 근데 도서에 정해진 대로 하면 되지 않나. 설계 도서가 100% 완벽하지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결정돼 있지를 않아. 예를 들면은 계단실에 페인트 어떤 페인트로 칠할 건지는 설계 정해져 도서에 있잖아요. 결정돼 있지만 색깔은 뭘로 할 건지. 아, 그쵸. 그쵸. 그런 결정들을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공사할 때도 결정을 해야 돼. 자, 요게 초급자 과정에서 우리가 알았던 일인 거고 네. 중급자 과정에서는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울 거야. 관리를. 그러니까 이 과정 중간중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자, 건축주. 그러면 여기에 부동산 중개하고 금융이 같이 협업을 하겠지, 그지? 임대를 놓거나 토지를 찾거나 네. 대출을 하거나 그리고 설계를 할 때 건축사하고 하고 네. 그 다음에 공사할 때는 건설사. 건설사하고 감리는 감리자하고 네.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건축사는 또 밑에 전문 설계자들이 붙고 공사할 때는 전문 건설사들이 붙고 네. 감리 전문가들이 붙어 규모가 작을 때는 그냥 건축만 있는데 규모가 조금만 딱 커지고 나면 그 파트별로 있군요. 전기, 통신, 소방 감리들이 붙어 여기에서 건축사가 하는 일은 허가하고 설계도서를 만들고 만들어주고. 이걸 누구한테 줘? 건축주한테 주겠죠. 건축주한테 주지만 실제로 그 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는 건설사가. 네. 자, 건설사는 시공하고 준공하는 업무를 해. 네. 그러면 감리는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계속 그치 법적 규칙 감리를 지켰는지. 하는 거야.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관리의 업무가 어디까지일까? 여기까지가 감리야. 오. 자 요게 뭐하고 비슷해? 회사 조직도랑 비슷하지 않니? 네. 만약에 나 혼자 하는 일이면은 관리도 그렇게 필요 없어. 내가 사장이고 내가 실제 일도 하고 하면은 관리가 그냥 내가 하는 거니까 관계가 없는데 조금만 커지고 나면은 이제 관리자가 필요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사이의 업무가 이제 관리가 해야 될 일이 되고 내가 저번에 건축주는 한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라고 했잖아. 그지? 네, 네. 그러면 작은 규모의 회사 같은 경우는 중간 관리자들이 필요가 없어. 중간 관리자가 할 게 별로 없어. 근데 규모가 조금만 커지면 할 게 많아지. 관리가 많아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건축사하고 건설사의 업무들을 어떻게 나눌 거냐. 그리고 감리자하고 건설사하고 어떻게 협업을 하게끔 만들 거냐. 계획대로 건축이 완료되도록 관리하는 일이 관리가 하는 일인데 첫 번째가 각 역할,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업무를 배분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건축사라고 보면 건축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결정이 돼야 되겠지. 근데 이미 알고 있잖아요. 건축사. 어떻게 알고 있어? 자기 일. 난 설계도면 도서 만들면 되고. 자 설계도서를 만든 어디까지 만들 거야? 아,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그 각각의 설계도서는 언제 제출할 거야? 아, 그런 것까지. 건축 허가를 넣을 때 건축주의 동의를 받고 넣을 거야? 아니면 그냥 건축사가 만들어서 넣을 거야? 설계가 끝나고 나가지고 잘못된 것들이 생겼을 때 그 설계도서를 수정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수정을 한다면 며칠 내로 할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프로세스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확인.
그리고 세 번째가 협업 체계를 구성을 해야 돼. 우리 배웠던 삼각관계가 잘 그치. 이해되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획이 변경 네. 생길 수 있겠지. 네. 설계할 때도 생길 수 있고 공사할 때도 생길 수 있고 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 건축은 항상.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때 계획을 수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일까지가 관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건축주가 계획을 세우고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일만 건축주의 일이 아닌 거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까지가 건축주의 역할인 거고 그거를 내가 전문적으로 건축을 잘 모르면 건축을 잘 아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든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해서 직접 하든 근데 이게 워킹이 안 되면 건축은 제대로 안 된다 계획대로. 그래서 초급자가 건축의 순서 1차원적인 순서 그다음 건축주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배웠다라고 하면 중급자는 이제 세부 순서 2차원적이고 관계까지 하는 순서를 배우고 그 다음에 관리 건축주가 반드시 할 필요는 없으나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 그 누군가가 건축주가 될 수도 있고 건축사가 될 수도 있고 건설사가 될 수도 있고 건설사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친구가 해줘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급자는 실제 경험을 이제 배워보는 거예요. 초급자라고 건물을 못 짓는 건 아니지 않아요? 당연히 못 짓는 건 아니지. 그죠? 간단한 건물 복잡하지 않거나 난이도가 낮거나 같이 해야 될 파트너들이 많지 않은 경우는 초급자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규모가 조금만 커지거나 용도가 조금 복잡하거나 이런 게 될 경우는 건축주가 그냥 반드시 해야 될 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관리까지 해야 되는 일이 이제 건축주의 역할이 되는 거야. 와, 그러면 혼자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가 어려웠던 이유가 나는 너한테 초급자까지만 알려줬던 거고 와, 중급까지 적어도 배워야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요 중급자 코스를 할 거야. 그러니까 네. 사실 양이 많거든. 네. 그리고 조금 깊이가 있는 내용들이라서 분야로 다 떼가지고 조금 깊게 한번 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 이거 할 수 있겠죠, 저 건축? 어렵지 않아. 알겠습니다. 용기를 내볼게요. 알았어, 그래. 수고했어. 네.